망치 떨어집니다. 경매 법정에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억, 최종 낙찰. 최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모은 4억 원과 건물,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IT 기업들로 북적이는 구로 디지털 단지, 만실인 건물, 매달 들어오는 월세, 건물주라는 달콤한 꿈을 꿨었죠. 이 건물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 건물 앞에 홀로 서 있는 그의 손에는 경매 통지서만 남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IT 기업들이 모여있던 구로에서, 만실이던 건물에서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최민수는 회사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32년간 다닌 중견 제조업체 격리부장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고했네, 민수.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술잔이 돌아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야, 근데 퇴직하고 뭐 할 거야? 같이 퇴직하는 한진석이 묻자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할 것 같아. 큰애가 로스쿨 다니잖아. 등록금만 연에 2천이고. 진석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랬거든. 나는 작년에 판교에 상가주택 하나 샀어. 월세가 한 달에 1,500씩 들어와. 연금보다 훨씬 낫지. 민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1,500? 그게 진짜야? 당연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쟁이로 평생 살면 뭐가 남아? 건물 하나만. 제대로 사면 평생 월급 받는 것보다 낫다니까. 진석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오피스텔 하나 알아보고 있어. 지방 상가도 괜찮다던데? 분위기는 점점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진석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500만 원. 한 달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수진이 맞이했습니다. 송별회 어땠어요? 응, 좋았어. 여보, 진석이가 그러는데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연금만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지혜 로스쿨 등록금에 서연이 학원비까지. 우리 노후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평생 모은 돈인데. 알아. 그냥 한번 알아나 보자는 거야. 알아보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퇴직금 4억? 여기에 대출 3억 정도 받으면 7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세만으로 노후 보장, 건물주가 되는 가장 빠른 길, 퇴직금 굴리기 최고의 방법,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단 어떤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자.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최민수의 부동산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고 갈 결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구로 디지털 단지 일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구로디지털단 지역에 내렸습니다. 역 주변은 IT 기업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식당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여기 정말 좋네. 사람도 많고.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중개업소에서 정태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용 매물 찾으시나 보네요. 정태수는 40대 중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은 이 일대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좋은 매물이 막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정태수가 안내한 건물은 구로디지털단 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지상 5층 건물이었고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총 8세대입니다. 지금 전부 다 차 있어요. 정태수는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입가가 7억입니다. 4억 정도 자기 자본 넣으시고 3억은 대출 받으시면 되죠. 은행 금리가 연 3%니까 월 이자가 7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층 편의점에서 월세 150만 원, 원룸 8세대에서 각각 50만 원씩 받으면 400만 원입니다. 합계가 550만 원이에요.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대출이자 75만 원하고 관리비 50만 원 정도 빼면 어떻게 되죠? 순수익이 425만 원 남습니다. 연금 받으시면서 이 돈까지 생기면 노후 걱정 없으시죠? 정태수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게다가 현재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잖아요. IT 기업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원룸 수요는 항상 넘쳐나죠. 편의점도 장사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이 건물 10년 됐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시설 문제도 거의 없고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건물 찾았어. 구로디지털 단지인데 IT 회사 직원들이 많아서 공실 걱정이 없대. 수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당신 건물 관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뭔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관리? 그냥 월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 대표님이 그러는데 시설도 좋고 문제 거의 없다던데. 큰딸 지혜와 작은딸 서연도 불렀습니다. 두 딸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계산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 425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어. 이건 정말 괜찮은 투자야. 이틀 후 다시 정태수를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공실 걱정은 없는 거죠? 형님, 구로디지털 단지예요. IT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직원들 원룸 구하기도 바쁜 동네입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4억 원,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 3억 원. 총 7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건물주야. 수진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건물 앞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5층 건물의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내는 월세가 이제 자신의 수입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 최민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넘어온 첫 달은 좋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주 날짜가 다르니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아도 한 달 55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밀리는 세입자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정말 들어왔어.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네요.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2달째, 3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전등이 나가거나 하는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관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시 구로 디지털 단지는 다르네. 공실 걱정은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4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민수는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의 판교 테크노밸리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던 여러 기업들이 속속 판교와 강남으로 본사를 옮기고 있는데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로 디지털 단지의 주요 기업 10여 곳이 판교로 이전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는 급하게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대표님, 뉴스 보셨어요? IT 기업들이 판교로 간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정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어디예요? 기업 몇 개 빠져나간다고 문제될 것 없어요. 그래도 계속 빠져나가면 여기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형님 건물은 지금 만실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3층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가 판교로 이전해서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서 거기 근처로 옮기려고요. 첫 번째 공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4층 세입자도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회사가 강남으로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빨리 새 세입자 구해주세요. 요즘 구로가 좀 어려워요, 형님. 기업들 빠져나가면서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지만 2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건물 관리의 어려움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인 방을 청소하고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비용이 60만 원 나갔습니다. 밤에 건물 앞을 지나가면 어두운 창문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창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게 시작일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실 2개는 한 달 만에 겨우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변기가 완전히 막혔어요. 물이 넘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3층 세입자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민수는 서둘러 도구를 챙겨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 화장실에 들어서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변기를 뚫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업체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비용이 아까웠습니다. 업체를 부르면 10만 원은 나갈 텐데 이미 월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1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뚫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수리비가 15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5층 복도 형광등이 나갔다는 연락, 4층 문고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거의 매주 건물에 가야 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위층에서 물이세요. 빨리 와주세요. 4층 세입자였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5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응급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 3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변기를 뚫고 형광등을 갈고 한밤중에 누수를 막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실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2층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로 지은 오피스텔로 옮기려고요.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수진의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업체를 부를 돈이 아까워서 직접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건물주의 삶인가? 손에 쥔 걸레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석이가 말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집에 앉아서 월세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뛰어다니며 관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구로 디지털 단지 주변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건물 바로 옆 블록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입주 시작. 풀옵션 완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걸어가 보니 2블록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원룸 오피스텔, 특별 분양가. 구로 디지털 단지 일대에 신축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습니다. IT 업계들이 빠져나가기 전 호황 일대 짓기 시작한 건물들이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도 세입자 없기는 마찬가지. 빈 공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건 큰일인데.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5층 세입자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계약 만료인데요. 연장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옆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월세가 저희랑 똑같은데 시설이 훨씬 좋더라고요. 거기로 옮기려고요. 같은 주의 3층 세입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 건물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있어서 월세도 비슷하고요. 민수는 급하게 정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세입자들이 다 신축으로 빠져나가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세를 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지금 45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로 내리시면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그럼 수익이 더 줄어드는데 안 내리면 공실로 남아요. 그게 더 손해죠. 민수는 고민 끝에 월세를 4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쉽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결국 35만 원까지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 50만 원에서 15만 원이나 깎인 것입니다. 어느 날 건물 주변을 돌아보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방에 신축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외관, 최신 시설, 풀옵션. 10년 된 자신의 건물은 그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대출이자 갚기 빠듯한 상황인데 1층 편의점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세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는데요? 기업들 빠져나가면서 유동인구가 확 줄었어요. 예전의 절반도 안 돼요.
편의점 월세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내려줘야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룸 8세대에서 35만 원씩 받으면 280만 원, 편의점에서 120만 원, 합계 400만 원, 대출 이자 75만 원, 관리비와 수리비 평균 1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225만 원. 처음 예상했던 425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두 세대가 공실이었습니다. 실제 수입은 더 적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연금으로도 버티기 힘들겠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축 건물들의 그림자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주요 IT 기업 10곳, 판교 및 강남 이전 확정, 지역 경제 타격 우려. 화면에는 빈 사무실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알던 대형 IT 회사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던 식당 앞에 한산했습니다.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의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층 세입자가 또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판교로 완전히 옮겼어요. 여기선 너무 멀어요. 2층 세입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공실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8세대 중 절반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정태수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정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절반이 비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로 전체가 이래요.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월세를 더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로. 30만 원? 그럼 이자도 못 갚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1층 편의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다음 달에 나가려고요. 편의점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월세를 더 깎아드릴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사장님, 월세 문제가 아니에요. 손님 자체가 없어요. 기업들이 다 떠나면서 사람이 안 다녀요. 1층마저 공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건물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에 임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원룸 임대, 상가 공실, 저렴한 월세. 구로 디지털 단지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입주 세대는 4곳. 월세 30만 원씩 받으면 120만 원. 1층은 공실이니 제로. 수입은 총 120만 원. 대출 이자가 75만 원, 관리비와 각종 수리비가 50만 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마이너스 5만 원. 적자였습니다. 여보, 이거 매달 5만 원씩 까먹고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건물을 팔아요? 지금 팔면 얼마 받겠어요? 공실투성이 건물을 누가 사요? 큰딸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로스쿨 등록금이. 알아.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적금은 이미 다 깼고 연금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밤마다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두운 창문들이 민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1층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8세대 중 넷만 차 있는 건물. 텅 빈 1층 상가.
매달 쌓여가는 적자. 구로디지털 단지의 몰락과 함께 민수의 꿈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를 꺼낸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 안내. 봉투를 뜯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대출 금리가 연 3%에서 연 5%로 조정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원 대출의 월 이자가 7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50만 원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월세 수입이 120만 원인데 이자만 125만 원입니다. 관리비와 수리비를 생각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적자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내는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이제 건물 팔아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요.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 언제요?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매달 100만 원씩 까먹으면서 언제까지 버틸 건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달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최근 수진이 시작한 파트타임 급여로 겨우 메웠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버는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평생 모은 돈 4억이 다 어디 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로스쿨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아르바이트로 벌면서 다니는 건 무리예요. 작은 딸 서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학원 끊을게요. 독학으로 해볼게요. 가족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습니다.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대표님, 지금이라도 건물 팔 수 있을까요? 형님,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구로는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공실투성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가요. 형님이 손해보시는 거죠. 전화를 끊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 건물 중 현재 3세대만 입주해 있었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나머지 5개 방도 공실이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임대 현수막은 비바람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7억 원을 주고 산 건물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그것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경매 당일이었습니다. 법정안은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맨 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 소재지상 5층 건물, 시작가 5억 원에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5억, 7억을 주고 샀던 건물이 5억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억이 증발한 것입니다. 5억 5천, 6억, 6억 5천. 민수는 숫자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7억,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망치 떨어집니다. 7억, 최종 낙찰. 그 순간 민수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7억에 샀던 건물을 7억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본전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쏟아부은 수리비, 관리비, 도배비, 청소비, 그리고 공실 기간 동안의 이자와 적자, 모두 합치면 4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4억 원, 전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대출 3억 원 중 일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 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내 평생이 묻혔구나. 32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 가족들과 함께할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모두 이 건물에 묻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혜와 서연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복학할게요. 시간 걸려도 꼭 졸업할 거예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독학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아빠 걱정 마세요. 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직 연금도 있고 제가 일도 하잖아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건물은 잃었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책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진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게 지내. 나는 판교 건물 정말 잘 됐어. 월세 2천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이었다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진서가 건물 관리 힘들지 않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관리 회사에 다 맡겼는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석이는 여유가 있어서 관리 회사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돈을 아끼려다가 모든 걸 직접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나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지. 여유 자금도 없이, 경험도 없이, 준비도 없이 뛰어든 투자. 남의 성공담만 듣고 덤빈 무모함.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것입니다. 저녁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야지. 연금하고 당신 파트타임. 그리고 나도 경비일이라도 구해봐야지. 그러면 될까요? 될 거야. 무리하지 않으면 돼.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건물주의 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화려한 성공담보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쓰라린 실패였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성공담만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의 화려한 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